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당신의 건강한 삶을 동행하는 따뜻한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마 당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도 이런 풍경 하나쯤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을 겁니다. 팻마루에 걸터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던 어느 여름날 오후. 매미 소리가 멀리서 배경음악처럼 들려오고 할머니 혹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코끝을 간지리던 달콤하고도 향긋한 내음. 바로 어머니의 무심한 듯 정성스러운 손길로 깎아주시던 사과 한 조각, 서걱서걱 소리마저 시원했던 배 한 입의 기억입니다. 그 시절, 과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정성껏 포장된 과일 바구니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마음의 표현이었죠. 잘 익은 과일의 풍성함은 곧 다가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까만 비닐봉지 속 제철 과일 몇 알은 그날의 피로를 녹여주는 가장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과일은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일이란 자연이 준 축복이자 건강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고맙고 이토록 건강의 상징과도 같았던 과일이 어째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다리에서 힘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평생을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선물했던 존재가 이제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낯설고 어쩌면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일에 대한 비난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우리 몸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미처 업데이트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몸과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지금의 우리 몸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의 목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자연이 준 이 귀한 선물을 더욱 지혜롭게 누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자 새로운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두 다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다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걷는 능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유 그 자체입니다. 내 발로 직접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애호박 하나를 직접 고르는 기쁨.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을 따라 친구와 함께 느긋하게 산책하는 설렘.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보고 싶은 손주들 얼굴 보러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는 당당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튼튼한 두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말씀하시죠.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고.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거대한 나무가 결국 생명력을 잃고 쓰러지듯 다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마저 작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한 상실감,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미안함과 무력감. 이 모든 것이 약해진 다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두 다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노년의 품격과 존엄, 그리고 마지막까지 삶을 온전히 즐길 권리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강의 상징인 과일이 어떻게 이 소중한 다리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만성염증과 당화 현상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같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성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가 나면 며칠 만에 깨끗이 아물었죠. 그건 우리 몸의 소방관들이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소방관들의 힘이 약해지고
몸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피우게 됩니다. 이 작은 불씨들이 바로 관절, 혈관, 근육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당화 현상이라는 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혈액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당분이 들어오면 이 당분은 마치 아주 미세하고 까끌까끌한 모래알갱이처럼 변합니다. 이 모래알갱이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소중한 부품들을 긁고 마모시킨다고 상상해보세요. 특히 우리 관절의 부드러운 연골이나 근육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 같은 단백질들은 이 당분 모래에 아주 취약합니다. 마치 고운 사포로 아주 비싼 원목 가구를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구는 광택을 잃고 거칠어지며 결국 망가지고 말겠죠. 우리의 관절과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당분으로 인해 단백질이 손상되는 현상을 당화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의 청소부가 아주 부지런해서 이런 모래알갱이들을 금방금방 치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청소부들도 지치고 그 수가 줄어듭니다. 똑같은 양의 달콤한 과일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더 많은 당분 모래가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과일이 때로는 우리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는 식의 금지 목록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 배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그리고 과일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준 이 달콤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내내 두 다리가 튼튼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지혜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걸음을 위협해온 예상치 못한 주범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굳건해야 할 두 다리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주범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과일의 이름을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접근일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과일들을 그들의 성격과 행동 방식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 이 과일들이 우리 몸,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의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그룹은 제가 설탕 폭풍 부대라고 이름 붙인 녀석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저는 인슐린을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를 지키는 아주 성실한 문지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당량의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오고 문지기인 인슐린은 차분하게 문을 열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잘 안내합니다. 그런데 만약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당분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문지기는 혼비백산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정신도 없이 허둥지둥대다가 결국 지쳐버리고 말죠. 계속해서 이런 설탕 폭풍이 몰아치면 문지기는 결국 파업을 선언하거나 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거절당한 수많은 당분 알갱이들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그냥 얌전히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까끌까끌한 모래알이 되어서 우리 몸의 소중한 부품들을 긁고 마모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관절의 부드러운 연골, 우리 근육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은 이 당분 모래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결국 관절은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근육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설탕 폭풍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푹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한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숙성도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직 껍질이 푸른빛을 띠는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마치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녹는 캡슐 약과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껍질의 검은 반점, 즉 쇼거 스파트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검은 반점은 바나나 속의 전분이 우리 몸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으로 대부분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먹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달콤한 시럽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순식간에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 문지기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죠. 아침에 힘이 없다고 혹은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다고 푹 익은 노란 바나나 한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설탕 폭풍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자는 바로 남국의 유혹, 망고와 리치 같은 열대 과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황금빛 과육, 입안 가득 퍼지는 농밀한 단맛과 독특한 향기. 망고와 리치는 분명 자연이 준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혹 뒤에는 강력한 설탕 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태생적으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망고는 잘 익을수록 그 당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망고 하나를 다 먹는 것은 각설탕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한순간의 달콤한 황홀경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인슐린 문지기가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익은 망고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알알이 작고 먹기 편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무심코 한 송이를 다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무심함이 포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포도 한두 알의 당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 한 송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먹는 것은 사실상 진한 설탕물을 한 컵 마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포도의 당분인 과당은 다른 당분보다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키고 지방으로 전환되기도 쉽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그나마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춰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속도를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딱 한 송이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포도가 사실은 당신의 혈관과 관절에 거대한 설탕 파도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한기, 부대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의 관점을 빌려와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란 이 우주 속의 음과 양, 차가움과 따뜻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기는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따뜻한 아궁이 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아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웬만큼 찬 기운이 들어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아궁이의 불씨는 서서히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차갑고 손발이 시리며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무릎이 쑤시는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성질 자체가 찬, 냉,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약해진 아궁이 불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몸의 따뜻한 기운은 더욱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더뎌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강물에 비유한다면 강물이 차갑게 얼어붙어 유속이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을 통해 관절과 근육으로 전달되어야 할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관절은 더욱 뻣뻣하게 굳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한 느낌, 관절이 시리고 아픈 느낌이 바로 이 몸속 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한기 부대의 대표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여름철의 제왕, 수박과 참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잘 익은 수박을 쩍하고 갈랐을 때 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퍼지는 달콤한 향, 한 입 베어 물면 갈증이 싹 가시는 그 청량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수박과 참외가 수분이 많아 탈수를 예방해주는 아주 고마운 과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의학적으로 대표적인 찬 성질의 과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낮에 한두 조각 먹는 것은 더위를 식혀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약해지는 저녁 시간이나 밤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수박을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은 내 몸의 아궁이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시원함은 얻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아침 당신은 이유 모를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으로 고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그룹의 또 다른 구성원은 바로 덜 익은 감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감은 비타민이 풍부한 좋은 과일이지만 덜 익어서 떫은 맛이 나는 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수렴작용, 즉 무언가를 수축시키고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몸의 기운 순환을 막고 차갑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고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이 떫은 감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순환이 더뎌져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그룹은 어쩌면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이 달콤한 함정 그룹입니다. 바로 가공된 형태의 과일들입니다. 이들은 과일이라는 건강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과일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거나 짜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브레이크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제거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농축된 당분뿐입니다. 이 달콤한 함정의 첫 번째 형태는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34개의 오렌지가 필요합니다. 즉,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렌지 34개를 한꺼번에 먹으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보호막인 식이섬유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일이 아니라 사실상 백상과당 폭탄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우리 몸의 그 어떤 형태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가장 강력한 설탕 폭풍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대추, 곶감 등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모든 성분이 농축됩니다. 영양소도 농축되지만 당분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작은 포도 한 알은 괜찮지만 작은 건포도 한 줌에는 포도 한 송이의 당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이는 결국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치 냄비에 담긴 국물을 계속 졸여서 짜디짠 소금 덩어리만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간식 같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관절을 위협하는 농축된 당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최악의 함정은
바로 과일 통조림입니다. 황도 통조림, 후르츠 칵테일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일들은 이미 뜨거운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과 같은 소중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과일 조각들은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에 푹 절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일 모양을 한 사탕일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과일 통조림이 사실은 당신의 몸에 염증 불씨를 지피고 관절을 마모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그룹, 즉 설탕 폭풍 부대, 한기 부대, 그리고 달콤한 함정을 통해 우리 다리 힘을 위협할 수 있는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을 영원히 추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과일들의 숨겨진 얼굴을 보았고,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설탕 폭풍과 한기의 위협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혼란스럽고, 그럼 이제 과일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지혜로워질 시간입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혜롭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삶의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아주 간단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먹 법칙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마다 딱 자신의 주먹 크기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드신다면 당신의 주먹 안에 쏙 들어올 만큼의 양, 사과를 드신다면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되겠죠. 이 법칙이 왜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도 다릅니다. 이 주먹 법칙은 복잡한 계산기나 저울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기준입니다. 욕심내어 과일 그릇을 가득 채우는 대신 잠시 내 주먹을 바라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몸을 설탕 폭풍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본전한 것을 먹고 가공된 것을 피하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했던 달콤한 함정들을 기억하시나요?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과일 통조림.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과일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인 식이섬유가 제거되거나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식이섬유를 혈당 브레이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형태의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 사과 속의 식이섬유는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우리 몸의 인슐린 문지기는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순간 우리는 이 소중한 브레이크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 당분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혈관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과 주스 대신 사과를,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를 선택하세요. 자연이 설계한 그 온전한 형태 그대로를 존중하고 섭취하는 것. 그것이 과일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만을 온전히 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조금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동반자를 찾아주라는 원칙입니다. 과일을 혼자 먹게 두지 마세요. 과일이 가진 혈당 상승의 부담을 덜어줄 훌륭한 친구들을 함께 짝지어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건강한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이들은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가서 마치 푹신한 쿠션이나 관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일의 당분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간식으로 사과 한 조각을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사과의 당분이 일으킬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부드럽게 완화해 줄 겁니다. 만약 푹 익어서 달콤해진 바나나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 전체를 다 드시는 대신 몇 조각만 잘라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섞어 드세요. 요거트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설탕 폭풍을 부드러운 봄비 수준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지혜롭게 짝짓기 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식사 전략입니다. 네 번째 황금률은 황금 시간대를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과일을 식사 직후 디저트로 먹는 것입니다. 이미 밥과 반찬으로 우리 몸의 혈당은 충분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위에 추가로 달콤한 과일을 얻는 것은 불이 나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휴식을 준비하는 늦은 저녁이나 밤에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때 섭취된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몸의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혈관을 떠도는 당분 모래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먹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식사와 식사 사이 출출함이 느껴지는 오전 10에서 11시경이나 오후 3에서 4시경입니다. 이때 과일을 단독 간식으로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음 식사 때 폭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과일을 후식이 아닌 전식 또는 간식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일을 지혜롭게 다루는 4가지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범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든든한 슈퍼히어로, 즉 우리 편이 되어줄 과일들을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슈퍼히어로는 바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같은 과일들이죠. 이들은 과일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현저히 낮고 대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인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유능한 소방관입니다. 특히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는 습관은 당신의 관절에 매일매일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슈퍼히어로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하면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연히 과일의 한 종류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당분은 거의 없는 대신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보다도 칼륨 함량이 높아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슈퍼히어로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키위입니다. 키위는 우리가 비타민C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비타민C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타민C가 왜 우리 다리 건강에 중요할까요? 우리 무릎의 연골,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인대는 모두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바로 우리 몸이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즉, 키위를 꾸준히 먹는 것은 닳아 없어지기 쉬운 우리 관절 부품들을 계속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원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과일 몇 가지를 잘 고르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벽돌 몇 개만으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듯 우리 다리 건강 역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과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시며 근육의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기본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근육이 붙어있는 뼈대가 약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유, 멸치, 버섯 등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관절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여 뻣뻣함을 줄여주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좋은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반드시 규칙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거나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혈액이 우리가 섭취한 소중한 영양분들을 관절과 근육 곳곳으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일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두 다리는 100세까지 흔들림 없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일을 지혜롭게 다루는 4가지 황금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또한 우리 편이 되어줄 든든한 슈퍼히어로 과일들과 다리 건강을 위한 통합적인 식단 전략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더욱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그 어떤 명예, 나 건강 서적보다 더 정확하고 소중한 나만의 주치에, 즉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길잡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글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 우리의 몸 역시 저마다 고유한 역사와 체질, 그리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오래 알아오신 분이라면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과일조차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더 적은 양을 드셔야 할 겁니다. 반대로 평소 몸에 열이 많고 갈증을 자주 느끼는 결성, 체질을 가진 분에게는 우리가 2부에서 경고했던 수박 한두 조각이 오히려 몸에 열을 식혀주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한성, 체질의 분에게는 그 한두 조각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신비이자 위대함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나에게 잘 맞아, 이건 조금 부담스러워, 지금은 이게 필요해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혹은 외부의 정보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내 안에서 울리는 이 작고 소중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몸의 가장 위대한 탐정이자 의사가 되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 간식으로 포도를 주먹만큼 먹었다면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관찰하고 기록해보는 겁니다. 무릎이 조금 더 뻣뻣한 느낌이 드는가,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은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평소보다 무거운가, 반대로 블루베리를 넣은 요거트를 먹은 날에는 몸이 한결 가볍고 관절의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은 그 어떤 전문가도 알려줄 수 없는 오직 당신에게만 해당하는 맞춤형 건강 설명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다리 건강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과 관절 사이의 깊고도 은밀한 관계입니다. 장 건강이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장과 관절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장관절축, 거트 조인트 엑시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장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원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라는 예쁜 꽃들도 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균이라는 잡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란 꽃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잡초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특히 과일에서 온 과도한 당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정원에 있는 예쁜 꽃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고 잡초에게만 아주 영양가 높은 비료를 듬뿍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달콤한 당분을 먹이로 삼는 유해균, 즉 잡초들은 신이 나서 무섭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은 그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염증성 물질이라는 독소를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독소들이 장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은 마치 영리한 파괴자처럼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공격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우리의 무릎, 발목, 손목과 같은 관절입니다. 이유 없이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불균형한 장내 환경에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 정원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잡초의 먹이가 되는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꽃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전통 음식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장 정원에 유익균이라는 아름다운 꽃씨를 계속해서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장은 단지 소화를 잘 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조절하는 총사령부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다리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장 정원을 가꾸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다리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과 편안한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 둘은 밧줄의 두 가닥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에 시달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저는 이 코르티솔을 우리 몸속에 소리 없는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이 파괴자는 두 가지 나쁜 짓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소중한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립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다리 근육을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셈입니다. 둘째로,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온몸에 퍼져 있는 만성 염증의 불씨에 부채질을 합니다. 작은 통증을 큰 통증으로 키우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결국 하룻밤의 깊고 편안한 잠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훌륭한 회복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근육과 조직을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또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명상, 즐거운 취미 생활,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약입니다. 튼튼한 다리는 단지 잘 먹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고, 잘 웃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두 다리는 진정한 건강과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일이라는 아주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깊은 탐험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단 몇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만큼은 꼭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의 이야기는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이 준 이 소중한 선물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몸의 상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현명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과일은 언제나 내 주먹만큼만 먹는다는 양의 원칙, 갈거나 짜지 않고 본전한 형태 그대로 먹는다는 섭취의 원칙,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어 지혜로운 짝꿍을 찾아주는 조화의 원칙, 그리고 식후가 아닌 식간에 먹는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시간의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은 과일의 이점은 최대로 누리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튼튼한 다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영양, 꾸준한 움직임, 깊은 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모두 어우러진 통합적인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서두에서 나누었던 고목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백 년의 세월과 비바람을 견뎌낸 굳건한 나무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바로 이 고목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무는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도 거뜬히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고목에게 필요한 것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친 물살은 뿌리 주변의 흙을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 이 고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땅속 깊은 곳까지 마르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스며드는 맑은 물줄기입니다. 여기서 거친 소나기는 우리가 경계했던 설탕 폭풍과 같고 고요히 스며드는 맑은 물줄기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균형 잡힌 영양과 지혜로운 섭취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을 값비싸고 귀한 고목이라 여기고 그것을 평생 돌보는 부지런한 정원사가 되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사랑과 정성으로 내 몸이라는 나무에 가장 좋은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해 주십시오. 어르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 걷고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자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그 소중한 걸음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활기차고 존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안겨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몸이 어떤 음식을 더 편안해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건강에 부담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야말로 더욱 깊고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늘 굳건하고 가벼우며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